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시간 15일 6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서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데다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렉시트라고 하죠. 그 우려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에 따라서 0.25에서 0.5%의 범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옐런 의장은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15일 뉴욕 증시는 장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다수 비리 적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있기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대우조선 경영진은 부실을 감추려고 1조 5천억, 매체에 따라서는 2조까지 분식회계를 했다고 하는데 분식회계를 통해서 적자의 기업을 흑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5조 원 손실을 기록했는데 노사협상에 따라서 877억, 2년간 2천억 원의 경력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산업은행은 특히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2006년부터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이 시스템으로 대우조선을 분석을 해보니까 5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5등급은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제일 나쁜 등급이거든요. 수출입은행도 문제점이 적발이 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성동조선이 저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서 적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도 탄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그 대학 동창에게 특혜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에 그 대우조선 차장 비리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200억에 가까운 횡령을 한 직원인데 그 직원이 가지고 있던 명품 시계를 압수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2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비롯해 수십 개의 시계가 발견이 됐는데 과연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롯데그룹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검찰이 롯데그룹 차명 계좌를 그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 압수수색 물품을 바탕으로 롯데 정책본부, 그 롯데 핵심 그 기구인데요. 정책본부가 관리한 총수 일가의 그 비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고요. 롯데케미칼이 새로운 수사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에서 받아야 할 돈 6,500억 원이 롯데 상사 장부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을 한국일보가 제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롯데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의 경우에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스위스의 페이퍼 컴퍼니 로베스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신동빈 회장이 귀국하면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커피를 발암물질에서 공식 제외했습니다. 그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WTO는 1990년 커피가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커피와 발암물질의 상관관계 입증에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이름을 쓰면서 살아온 72세 소매치기 할머니 소식입니다. 이중호적을 갖고 신분을 바꿔가면서 소매치기를 했는데요.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3월에 1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소매치기한 조모 할머니를 구속 수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전쟁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이중호적이 생겨서 원래 성 김 씨와 양 아버지 성 조 씨의 두 개의 그 주민등록을 가지고 생활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카톡방에서 단톡이라고 하지요.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사과 대자보를 올렸습니다. 단톡방에서 동료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어른들을 혀를 끌끌 찰 정도인데 이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들 성명서에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의 소지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해서 일부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그 어디에 투자할지 재건축에도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청약 열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종도 하늘도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대규모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던 곳인데요. 점포 겸용 단독용지 청약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임대 수요를 얻으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평가인데요. 과열입니다. LH가 원래 그 14일 하루만 접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전산이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이틀간 접수를 했는데 177개 필지에 64,35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특정 필지는 9,204명이 몰렸습니다. 그야말로 9,204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요. 낙찰된 결과물에는 벌써부터 2억 원까지 피가 붙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이 될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익을 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MSCI가 한국과 중국 모두에 고배를 남겼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MSCI가 중국 본토 A주를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만약에 이게 중국 본토 A주가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또 함께 나온 소식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 편입도 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24시간 외환거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여기에 원화시장 허용을 안 한 점이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 증시에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결과적으로 MSCI 변수는 한국 증시의 중립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하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하는데요. 6조 5천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연 면적이 3.9제곱킬로미터, 골프장 8개 면적인데 일본 디즈니랜드의 2배라고 합니다. 입장객은 연 1,000만에서 1,500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 매출은 3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상하이 디즈니랜드 관계자 얘기인데요. 상하이 GDP의 0.8%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분들 요즘에 국세청 때문에 피곤할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역외 탈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기업주 등 2,717억 원을 추징했는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25명에게서만 추징한 세금이 2,717억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역외 탈세에 대해서 그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2012년 역외 탈세에 따른 추징액이 8,258억 원에서 2015년에는 1조 2,179억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국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해서 역외 탈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지면에는 어제 그 세계 전략 포럼 특집 지면이 8면이 배정이 돼 나갔는데요. 세계 전략 포럼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틀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성원을 보내주신 네티즌 여러분들과 이데일리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닉 보스트롬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즉 AI 유토피아는 결국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제 강연을 했는데요. 알파고 이후에 AI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기대도 큰 게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인간의 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